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대한민국 1% 특권층에 속하는 거대한 흑막, 줄리라는 인물과 나경원에 대한 영장이 이번에도 역시 통으로 기각이 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갑자기 영장이 또 발부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먼저 짚어야 될 내용은 지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말 마구잡이로 영장을 찍어내줬던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해왔던 사법부가 왠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영장을 계속해 기각을 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남편이 검찰의 두목이어서, 남편이 사법부의 판사여서, 그리고 그들의 이 가족이 서로 친하고 여러 사건의 연관성이 있기에 이들의 양측 간의 비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영장이 결국 발부가 되기는 했는데요. 김건희의 경우에는 털어야 할 이 코바나 컨텐츠라는 그 회사는 못 털고 세무서를 압수수색을 했고, 나경원의 경우에는 털어야 할 집은 못 털고 나경원의 딸이 다니는 성신여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참 찝찝하죠. 털어야 할 곳은 털지 못하게 기각을 계속 시키고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영양가가 없는 곳들의 압수수색만 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묘하게 듭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나중으로 미루고요.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만 조금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이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되었는데 그 회사에 관할 세무서에는 영장 청구가 발부가 되었기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예명은 줄리 작가로 통하는 이 김건희와 관련되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는 김건희가 운영 중인 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협찬 의혹 사건과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 그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지난 2019년 7월 5일 스페셜경제에 올라왔던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관한 미술품 전시회, 대기업들의 수상한 협찬, 한 달 사이 4곳에서 20곳 늘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 전시회가 당시 검찰총장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던 윤석열 당시 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가 주관하는 행사다라는 이야기가 쭉 퍼지자 이 행사 초기에 신라스테이, 제이준, 그리고 뭐 게임빌, 컴투스 이런 4곳의 후원 기업만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무려 20곳이나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그러한 기업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회에 후원했던 그 기업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수사 사건들을 좀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후원 기업 중 한 곳인 현대차의 경우에는 당시에 엔진 결함 은폐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현대차에서 후원을 한 이후에 정몽구 회장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으로 막을 내렸죠. 당시 공정위가 현대차로부터 그 정몽구 회장의 이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서 정몽구가 정상적으로 얘가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검찰은 건강 상태 문제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중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LG그룹 계열사인 LG생활건강하고 LG전자 두 곳에 대해서도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그 동생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청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까지도 받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수사가 마무리가 지어졌죠, 이것도. 그리고 또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그 논란이 있었죠. 근데 프로포폴 사건도 증거가 없다고 내사를 종결을 해버립니다. 이 이외에도 후원 기업이었던 곳은 롯데건설, 동아약품, 그리고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건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등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결국 해당 후원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의해 깜깜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그 고발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다가 이제서야 어영부영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혀버린 황당한 상황이죠. 특히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11월 8일 청구된 이후에 법원이 이를 기각할 때 그 기각 사유는 더 황당합니다.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적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강제 수사 전에 수사 대상한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줬어야 한다. 현재 이 수사가 검찰과 사법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증거가 정말 어떤 식으로 인멸될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자료 제출할 것을 먼저 요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수수색을 그 뒤에 해야 된다. 즉 검찰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지?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너는 인멸하면 돼.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한테 미리 수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불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그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보통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있었는데 지금껏 이런 식의 기각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 짜고 친 듯이 김건희 측에서는 우리 쪽에 단 한 번도 수사팀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내용에 갑자기 언론이 또 합세를 하면서 언론의 물타기가 결정적으로 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가 옳다라고 더 힘을 받게 만드는 묘한 또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영장이 기각이 된 이후에 반부패 수사 2부가 코바나 컨텐츠 회사의 이 관할 지역 세무사인 서초 세무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발부를 해주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드디어 수사가 본격화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이게 이들의 어떤 의도를 담은 공작이라고 봐요. 그들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를 해주지 않았으면서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건데, 세무서는 털어봤자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이들이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그도 그런 이유가 현재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부까지 미리 짜여진 듯한 그런 흐름으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특히 이 중에 언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 의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언론들은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현재 검찰 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월성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정부를 대변해서 윤석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그 일가에 대한 모든 범죄 혐의점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건희 사건을 배당받은 정용환 부장검사의 경우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 라인으로 통한다고 알려져 있고, 심재철은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를 추 장관과 연결짓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짜맞추기식 공작은 검찰 관계자들의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고발이라는 그런 식으로 검찰의 분위기를 계속해 전하면서, 동시에 이를 수사 중인 검사들은 정부의 근위대다,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수사에 대해 보복성 수사라는 형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다하다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설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열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애간장이 참 많이 타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수사팀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는 사법부의 영장기각 이슈와 정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갑작스럽게 영장을 발부해준 세무서의 그 일들을 겹쳐서 본다면 왠지 이들의 공작 흐름에 우리가 또 속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걱정도 들게 만듭니다. 아마도 검찰 내에서 윤석열 라인과 윤석열 라인이 아닌 검사들끼리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계속 흐리게 하고 있고, 또 검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들의 완벽한 이 단합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감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도 충분히 읽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이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뭔가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계속해 또 찾아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렵사리 하나씩 이 진실을 건져내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겠죠. 이를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신속하게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진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